기온은 서울이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광주와 대구 34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정용실이었습니다. KBS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현입니다. 태풍 프란시스코 어젯밤 부산에 상륙하자마자 세력이 약해져서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비구름을 남겼죠. 그래서 강원 영동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올여름은 이렇게 한 곳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강원 지역에 계신 분들 괜찮은지 안부를 먼저 좀 살피게 되네요. 원래 여름엔 태풍이 잦고 또 8월 첫 주는 통계적으로 1년 중 가장 무더위가 심한 때이긴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태풍의 더위까지 하고 지칠 수도 있지만 이 기상 전문가들의 얘기 들어보면은 올여름은 태풍이 관통한 뒤에 이 열기가 약해질 거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번 주만 지나면 아주 조금씩이긴 해도 이 폭염이 서서히 누그러질 것 같다고 하는데 마침 달력을 보니까 내일이 절기상 입추네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추. 네, 이 여름이, 이 더위가, 이 어수선한 시간들이 결코 끝날 것 같지 않아도 시간은 찬찬히 제 속도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는 제발 지나가라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제발 지나가라. 무더운 여름처럼 제발 지나갔으면 싶은 게 있으실 겁니다. 가령 고3 수험생이나 이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은 고3아 어서 지나가라 하실 테고요. 혹은 갱년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갱년기야 빨리 가라 하실 수도 있고 또 대출금 남은 분들 이 시기가 좀 어서 지나갔으면 하실 텐데요. 자, 제발 지나가라 라는 주제로 다양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오늘도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수요일 출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먼저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긴급하게 전해주신 안성의 이 생활용품 제조 공장에서 난 화재, 당시 폭발음이 상당히 컸다고 하는데 오늘 현장 감식해서 원인을 밝힐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불은 오늘 새벽 1시 30분께 일단 완전히 진화를 했다라고 소방당국이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조금 잔불이 좀 남아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잔불 정리가 좀 덜 돼가지고 원래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현장 감식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1시간 정도 늦춰서 11시 반부터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고요. 예. 일단 지하 1층의 연료 탱크에서 알 수 없는 그 폭발과 함께 불이 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걸 중심으로 이제 살펴볼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게 좀 안전관리 위반을 좀 했는지 이 부분도 좀 함께 좀 살펴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어제 다 소식 들어서 아시겠지만 소방장 한 분이 지금 사망을 하셨고, 그렇죠. 소방이 한 분도 지금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고, 공장 직원 비롯해서 9명 정도 병원에서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대부분 다 화상 입은 사람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난달 말에 발생한 이 목동 빗물 펌프장 이 사고 관련해서 이 사고 원인이나 책임 소재를 놓고 이 시공사와 양천구청 간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작업자 3사람이나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경찰이 지난 5일에 지금 안전관리 책임자인 현대건설 관계자 2명 그리고 공사감리단 관계자 1명 등 해서 모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일단 입건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오후에 이제 시공사인 현대건설하고 양천구청 그리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를 비롯한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수문제어실에 양천구청 직원이 상주해야 한다라고 하는 지침이 있다는 게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양천구청 측은 이 담당자가 평상시 8시 50분에 출근한다. 그리고 이제 9시부터 정상 근무해서 퇴근할 때까지 근무를 하는 거고, 그날도 그 비상 발령되고 나서 한 40분 만에, 그러니까 8시 20분부터 뭐 현장에 도착해서 매뉴얼대로 근무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현대건설 측은 이 사고 당시에 본인들이 수문 개폐 권한이 없어서 대응을 아예 할 수 없었다라고 지금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그 권한이 양천구청에 있다는 거죠? 현대건설 측 얘기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 규정대로라면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침대로라면 양천구청 직원이 현장에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양천구청 측에서는 그때 상황 자체가 24시간 근무를 하는 대기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들로서도 뭐 그러니까 그 근무를 했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건설 측이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라고 또 좀 약간 여지를 좀 남겨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지금 경찰이 지금 이제 이 양천구청 쪽 관계자도 입건하는 거를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예. 자, 8호 태풍 이 프란시스코 소멸했는데 또 다른 태풍이 한반도에 접근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 태풍이 이제 9호 태풍입니다. 예. 레끼만데 일본 오키나와 남쪽에 좀 위치를 하고 있고 지금 이게 점점 좀 세력을 키운 상태에서 방향은 지금 중국 쪽으로 이동 중인 상황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국 쪽으로 가다가 만약에 동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 우리나라 쪽으로 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유동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10호 태풍 크로사도 6일 오후에 지금 괌 인근에서 지금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건 좀 아직까지 이 태풍도 소형 태풍급인데 북서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대략 예상은 10일 정도 도쿄 쪽을 향해서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는데 예. 이 태풍 또한 이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없잖아 있어서 계속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자, 전주에서 이 80대 고령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어린이집에 설치된 간이 풀장을 덮치는 사고가 나서 아이들이 여럿 다쳤다고 하는데 네. 최근 이 고령자 운전 사고가 빈발하면서 나이 든 어르신들 면허 반납 제도가 시행 중이긴 한데 이거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17분께 이제 전주시 덕진구 그 우화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어린이집이 이제 임시로 이제 그 간이풀장을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82세나 되시는 분이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이제 돌진을 하는 바람에 어린이하고 보육교사 5명이 다친 겁니다. 네. 네, 아파트 주차장에 사실은 이 간이풀장을 설치하게 된 경위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찌됐건 뭐 이제 그 사고를 내신 분은 방향을 바꾸던 중에 갑자기 차량이 튀어나갔다 이러면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럽니다. 네. 네, 어찌됐건 뭐 이번 사고 경위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경찰이 다 밝힐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사업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각 지자체들이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면허증 반납하게 되면 뭐 10만 원 충전된 교통카드 지급하거나 또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 이런 거를 지급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 정도 인센티브로 과연 이게 활성화되겠냐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 특히 이제 그 농촌이나 교통 오지 지역 같은 경우에 사는 고령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좀 이제 면허증 반납하고 나면 너무 불편하신 게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든지 아니면 이 대중교통 체계 그 자체를 좀
전면 개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추가 대책이 뭔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 신청자가 또 너무 많아서 그 예정됐던 그 10만 원 충전 교통카드도 다 지급을 못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긴 합니다. 네. 자, 인천시가 이 섬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를 크게 확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섬 지역이 좀 보건의료 약간 사각지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연육교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그래서 정부에서 빗발치고 있기도 한데, 내일이 제1회 섬의 날입니다. 일단. 예. 이를 맞아서 인천시가 오늘 도서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대책을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우선 이제 거기서 현장에서 1차 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지소, 그 기능을 좀 대폭 지금 이제 확충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점형 안심 보건지소 형태로 해서 아무래도 이제 여기 좀 이제 의료 장비라든가 또 약품 구비 이런 게 좀 미비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일단 개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거점 보건지소도 숫자를 좀 늘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응급의료 헬기도 기관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공동 활용하는 체제를 좀 구축하겠다. 그리고 야간 이착륙에 필요한 시설도 좀 확충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소식 하나 더 봅니다. 역대 대통령의 휴양지로 바다의 청와대인 청해대로 불리는 이 경남 거제시의 저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힌 뒤에 이 거제시가 본격 개방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저도로 가는 배편도 생긴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은 개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9월부터 시범 개방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별장하고 군사시설 빼고 나머지 부분들을 일단 개방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여기 다니는 유람선이 없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인데, 예. 지금 앞으로 하루 2차례 정도 이렇게 개방하는 거와 관련해서, 이제 여기 정기 배편을 지금 이제 준비 중이라 그래요. 그래서 경남 거제시가 오늘부터 그 운항 사업자 공개 모집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네. 소식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오늘 문자 주제는 제발 지나가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2885님, 이 건강 회복 중인데 회복 기간이 너무 길게만 느껴져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 3074님, 여름이 빨리 지나가서 이 굵은 팔뚝과 튀어나온 옆구리를 가릴 수 있는 이 긴 소매 입을 수 있는 계절이 오면 좋겠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 감추고 싶은데. 6842님, 저희 가정의 경제 침체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운영하던 공장 지난해 접고 소일거리하며 도약의 기회를 찾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하셨어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1024님은 12개월 차이 연년생 7살과 6살짜리 아이들 여름방학입니다. 이 삼시세끼 간식에 놀아주고 책 읽어주고 청소하고 엄마는 지쳤어요. 애들아 미안하지만 빨리 계약했으면 좋겠다. 진짜 빨리 지나가라. 외치실 것 같습니다. 처음 문자 주셨는데요. 커피 쿠폰 선물 드리고요. 0190님, 일본의 경제보복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항공에 근무 중인 딸 마음고생도 심한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휴가에서 오는 딸이 유난히 커피를 좋아하는데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노골적으로 요구하셨는데 드립니다. 예, 0190님 따님에게 커피 한 잔 선물해 드리시고요. 5253님 8개월 맘입니다. 아이 키우기 참 힘드신 것 같아요. 빨리 좀 컸으면 좋겠다라는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8개월 지나서 돌 전후로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울 때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돌이켜보면은 좀 후회하실 것 같아요. 지금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5253님도 처음 들어오셨네요.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오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유튜브로 이 방송 보고 듣고 하시는 분들 게시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추첨해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지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방희진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전입니다. 대전 날씨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태풍의 영향으로 폭염경보는 폭염주의보로 완화됐지만 무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기온은 32도입니다. 네, 태풍 뒤끝이라 조금 후덥지근하지 않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예. 자, 오늘은 좀 타이틀이 거창한데 하늘과 우주에서 미래를 찾을 수 있는 항공우주특별전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립중앙과학관은 다음 달 1일까지 항공우주특별전을 개최합니다. 항공우주특별전은 달 착륙 50주년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창립 30주년을 기념해서 기획된 특별전시회인데요. 네. 사람들에게 항공우주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나아가 청소년들에게는 하늘과 우주와 관련된 꿈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옥수연 선임행정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네. 2021년에 쏜다는 로켓은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한 아파트 15층 높이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항공우주 개발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어떤 개발 기술 현황을 좀 보실 수가 있어서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미래에 하늘과 우주에 대한 도전의 꿈을 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수직 이착륙 무인기와 고고도 활공 전기 무동력기 같은 게 너무 신기한 기술이어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 항공우주 발전이 잘 돼서 많은 활용도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나라별로 우주선 개발 역사라든지 우리나라 인공위성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정비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 좀 알게 되었습니다. 관람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의미를 찾고 계시네요. 네. 어쨌든 항공우주 분야 하면은 일단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데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어떻게 쉽게 이해가 되던가요? 저도 항공우주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거든요. 예. 전시장에 마련된 다양한 모형과 사진, 설명들이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리랑 위성과 천리안 위성을 3분의 1로 축소한 모형을 볼 수 있는데요. 네. 개발 순서대로 쭉 나열되어 있어서 한눈에 파악하기가 좋았습니다. 설명 동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공위성이 지구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지구를 도는 원심력과 중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아리랑 위성은 천리안 위성보다 지구에 더 가깝기 때문에 KTX 열차의 100배 속도로 더 빠른 속도를 아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비교를 통한 설명으로 남녀노소 모두 이해하기 수월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우리 방희진 리포터가 설명하니까 저도 좀 이해가 되거든요. 다른 시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성인들은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기술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서 좋았다는 목소리가 가장 많았고요. 네. 어린이들은 항공우주 전시물을 보면서 호기심이 발동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랬겠죠. 한국형 발사체의 75톤급 실물 엔진을 보면서도 반응은 달랐는데요. 성인들은 로켓 실험의 과정과 계획들에 집중을 했다면 어린이들은 발사체에 있는 많은 센서들의 개수를 세면서 무척 놀라워했습니다. 좀 전에 유튜브 화면으로 75톤급 엔진 모습을 저도 사진을 봤는데 네. 이 외에 뭐 특별히 눈에 띄는 전시 공간이 또 있었다면서요? 네, 바로 항공존입니다. 예. 질문이 가장 많았던 곳인데요. 특히 틸트로터 항공인은 어른아이 할 거 없이 만화에서 많이 봤던 모습이라면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틸트로터 항공기는 헬기처럼 수직으로 이륙하고 빠르게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인데요. 네. 외국에서는 우버 에어라고 해서 우버 택시처럼 이용하겠다고 공포했다고 하는데 성인들은 출퇴근길 도로가 막힐 때 이용하면 좋겠다면서 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항공기 이름이 뭐라고요? 틸트로터 항공기입니다. 그래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교통 지역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 많은 사람들이 항공 우주 분야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뜻깊은 전시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항공 우주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어서 더 큰 흥미를 보였는데요. 예. 국제우주정거장에 사람이 살기 위해서 물을 정수하고 우주에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는 등 일련의 모든 과정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나 선글라스 등이 탄생했다는 걸 알고 놀랍던 분위기였습니다. 예. 이처럼 항공우주 분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특별전이 야간에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관련 정보 국립중앙과학관 손호종 주무관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한여름밤 과학관은 살아있다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야간에 개관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버스킹 공연, 다양한 볼거리와 재미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올해가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를 만든 지 1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멘델레예프 원소를 말하다라는 이름으로 특별전을 10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앞으로 개발될 거구나 짐작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블록 만들고 있었어요. 재밌었어요. 우리 우주선이 달 땅에 착륙하는데 그 땅 이름 정하는 거 쓰는 거. 화성에서 움직여가지고 뭔가 재미있어요. 어쨌든 아이들은 재밌다라는 반응입니다. 특별히 또 뭐 좀 소개할 만한 체험거리가 있습니까? 네, 아이들이 즐겨하는 체험인데요. 드론 농구, 화성 탐사 로봇 체험, 우리말 달지명 짓기 등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인기 있었던 체험은 화성 탐사 로봇 체험인데요. 네. 이 체험은 지구와는 다른 우주의 조건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지구와 화성의 거리 때문에 로봇에 있는 카메라에만 의지해야 하고 또 시차가 있어서 조정이 바로바로 안 되는데요. 네. 그래서인지 당시 체험하던 한 어린이는 휴대폰 게임은 바로 잘 되는데 여기서는 왜 잘 안 되지? 하면서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겠네요. 이 방송 보시면서 유튜브로 진태민 씨가 아이들 방학 끝나기 전에 이거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지금 홍보를 잘해주고 계신 거예요. 방희진 리포터. 예, 네, 꼭 진짜 가서. 네. 그러게요. 어쨌든 뭐 우주 전심을 보고 체험하면서 아이들 미래 진로 탐색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도 항공우주 진로 체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것 외에도 드론 100대가 한 번에 움직이는 군집 드론 시연 영상과 아리랑 위성이 실제로 찍은 영상 등 다양한 영상들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항공우주 기술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해 탐색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 소식 방희진이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자, 그 유튜브로 글 남겨주신 진태민 씨. 저희 문자로 좀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9730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들으시면서 이렇게 문자 남겨주세요.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소개해드리면서 저희가 이렇게 또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라는 점 또 기억해 두시고요. 우물정 9730입니다. 울릉도로 가보겠습니다. 김혜진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울릉입니다. 예, 울릉도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기온 26도로 하늘이 흐리고 바람도 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울릉도 해상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고요. 물결은 최고 5m까지 높게 일면서 여객선 운항은 통제됐습니다. 그렇겠군요. 5m면 굉장히 높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울릉도의 가장 대표적인 축제 오징어 축제가 지난 월요일 화려하게 개막해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네. 당초 오늘까지 사흘간 축제가 열릴 계획이었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행사가 하루 일찍 끝났는데요. 지난 이틀간 뜨거웠던 오징어 축제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왔습니다. 제가 오징어를 참 좋아하는데 이 나이 들면서 이가 좀 약해지면서 잘 못 집겠더라고요. 근데 네. 올해 이 오징어 축제 특별한 행사가 진행됐다면서요? 네, 이 바로 피맥 파티가 열려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무슨 그런데 파티요? 그 피맥 파티라고 하면 예. 보통 피자와 맥주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울릉도의 피맥 파티는 좀 달랐습니다. 지역 특색을 살려서 오징어 피대기, 그러니까 반건조 오징어에 맥주를 즐기는 자리였습니다. 그 예. 현장부터 만나보시죠. 서울에서 온 김인순입니다. 인터넷 검색해보고요. 우리 형제들끼리 휴가 계획을 짜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독도 때문에 의미도 있고 가격도 좀 오징어 축제하면 비쌀 줄 알았는데 가격도 저렴했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좋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거제도에서 온 박정화입니다. 이 더운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시원한 울릉도로 휴가차 왔습니다. 와, 이 아름다운 조동환과 이 좋은 사람들 정말 좋습니다. 울릉도 오징어 맛은 어때요? 달콤하고 한 번 씹으면 쫀쫀쫀한 맛이 막 끝내줍니다. 아이고, 분위기 제대로 띄워주시네요, 이분. 예. 네, 그렇습니다. 이 피맥 파티에선 먹는 재미에 오징어 콘서트로 신나는 음악과 볼거리가 더해져 관객들은 무더위를 잊은 채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축제를 즐겼습니다. 유튜브로 화면 보니까 뭐 얼음 깨기도 있고 물놀이 시설도 있고 그런가 봐요. 네, 아주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
뭐 저녁 때 또 분위기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저녁의 분위기도 참 좋았고요. 특히나 올해 축제에선 좀 특별한 시도도 있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저녁 시간에 저동항 일원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피맥 파티를 즐길 수 있도록 탁자와 의자를 배치했습니다. 네. 덕분에 주민과 관광객들은 보다 편리하게 축제를 만끽했는데 주민 박순덕님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원래는 30년 만에 오징어가 지금 시기 제일 많이 났어요. 그리고 또한 오징어 축제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여기가 차가 안 다니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여러 가지 신경을 안 쓰고 축제에만 전념할 수 있고 테이블을 이래 놓고 하니까 가족적인 분위기가 있고요. 시간 보내기에도 굉장히 즐거운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울릉도 저동항 밤바다는요. 울릉도 8경 중에 저동의화라해서 오징어 불빛도 많고요. 오징어도 많이 나고 이렇게 축제를 즐기니까 다른 해보다는 훨씬 분위기들도 다들 좋아하시고 너무 좋아요. 어쨌든 그 축제장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놓은 게 이 분위기를 띄우는데 한몫 톡톡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울릉도는 육지와 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러게요. 게다가 저동항 일대는 섬 일주도로의 주요 구간 중 한 곳인데요. 이 축제 기간에 차량들이 골목길로 우회해야 했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좀 불편했겠지만 예. 그래도 또 잘 협조한 덕에 저녁에 행사장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었고요.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따르고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뭐 길도 막혔겠다. 주차하고 여기서 좀 즐기다 가신 분들이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축제에서 또 어떤 행사들이 열렸을까요? 네, 이 풍어 기원 제례와 함께 맨손으로 오징어와 방어를 잡는 대회가 있었고요. 예. 저동항 어판장에선 얼음 안에 있는 오징어를 찾는 경기와 오징어를 빨리 손질하는 대회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참여한 사람들의 소감도 들어봤습니다. 저 경기도 성남에 살고 있어요. 박종필이라고 합니다. 울릉도 오늘 여행객인데요. 지금 오늘 지나가다가 참여하게 됐는데 어떻게 운 좋게 이렇게 1등 하게 됐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 여기 공기도 맑고 너무 좋잖아요. 최고였어요. 저는 권필순입니다. 오징어 배따기 참석했는데요. 저 어릴 때는 조금 따봤는데 어른이 돼서 딸 기회가 없어서 못 땄는데 이 축제에서 한 부분이 있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오징어 배를 반듯하게 갈라야 되고요. 양쪽으로 눈을 빼야 되고요. 먹물이 튀면 옷 다 버리니까 밑에서 띄어가지고 살짝 벗겨내듯이 조심해서 따야 돼요. 정말 재밌고요. 유쾌하고요. 내년에도 또 참석할 거예요. 네. 이 축제 현장은 내내 많은 사람들의 웃음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오징어를 이용해 음식을 만드는 경연 대회와 전통 뗏목 경주 등 여러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또 오징어 학술 포럼과 울릉도 옛 모습이 담긴 사진전, 네. 울릉도 둘레길인 해담길 걷기와 같은 여러 부대 행사도 곁들여졌습니다. 5842님이 휴가도 못 가고 일하고 있는데 오징어 축제 너무 가고 싶네요. 아들과 체험도 하고 오징어도 실컷 먹고 주말에도 고고 달려가고 싶다고 이렇게 문자가 들어왔어요. 많은 분들이 오징어 축제에 관심 가질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올해로 19번째로 열린 울릉도 오징어 축제요. 해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재미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그 축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공무원을 포함해 정말 많은 분들이 애쓰셨는데요. 이 솔선수범의 뒷정리를 하고 축제장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의 애정으로 매년 8월 초에 열리고 있는 울릉도 오징어 축제. 이 태고의 신비, 꿈이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는 울릉도에서 꼭 한 번쯤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울릉에서 김혜진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다들 이렇게 좀 여름에 갈만한 곳을 소개해 주셨네요. 대전도 그렇고 울릉도도 그렇고요. 자, 제발 지나가라라는 주제로 7366님. 배드민턴 치다가 발을 잘못 디뎌 발목에 금이 가고 깁스하고 꼼짝도 못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밖에 나가 걷고 싶어요 하셨어요. 그 마음이 전해지네요. 7366님 커피 한 잔 드시고요. 7550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농사 짓는데 태풍이 온다 하는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요. 프란치스코는 일단 소멸이 됐고 예.
자식처럼 키운 농작물 망가지면 속상하다고 태풍 빨리 지나가라고 이렇게 염원을 담아서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이분께도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3시 35분 됐어요.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의 윤지수 씨 전해주세요. 네, 태풍이 지나간 뒤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릴 기미가 보입니다. 지금 경기도의 평택, 안성 그리고 충청 이남 대부분 지역은 폭염특보가 다시 발효된 상태고요. 내일 이 폭염특보는 더 확대되고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지금 기온은 포항이 34.4도로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 광주와 나주는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반적으로 기온이 오늘과 비슷하거나 좀 더 올라서 서울, 세종, 대전, 광주, 울산, 제주가 33도, 대구, 포항, 강릉은 34도의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요. 물론 오늘 밤에도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7월 7석인데 7월 7석비가 소나기 형태로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의 영천과 또 칠곡 일대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고요. 이 지역뿐 아니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 때문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주도 지방은 2-3시간 안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릴 텐데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폭이 좁고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제주도 지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풍에서 약화된 열대 저압 부에 동반된 비구름이 아직도 강원도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강원도와 경기도 동부 지역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도 있는데 오후까지는 좀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내일은 전반적으로 구름 양이 많겠고 내일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부터 밤 사이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가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8.3도, 습도는 70%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오후 들어 고속도로에 사고로 정체되는 구간이 많아졌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으로 백양사 휴게소 부근에서 2km 간격으로 2건의 사고가 났습니다. 백양사 휴게소 쪽으로 우회를 시키고 있고요. 3km 구간에서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7원 분기점에서 함안 2터널 쪽으로도 사고 여파로 막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창원 방향으로 달성 2터널에서 화물차가 적재물을 쏟은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 작업이 2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뒤로 4km 구간 정체되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는 남이 방향으로 서청주 부근 4km 구간 고장난 차 여파로 정체가 되고요. 하남 방향으로는 남이 천나두목 부근 지나는데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경기 김포시의 정밀제어용 감속기 전문기업인 SBB테크를 방문해 기술력으로 무장한 강소기업에는 오히려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일본 정부가 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한 데 대해 강력한 항의와 유감의 뜻을 밝히고 즉각적인 철회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북한 대내외 매체들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근 연이은 무력 시위가 한미연합훈련 등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일제히 남한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간 소통이 다양한 채널로 이뤄지고 있지만 북한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5달 연속 경기가 부진하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 갈등 등 통상 마찰이 심화하며 상황이 더 악화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팔도기자가 간다. 오늘은 대구 경북 지역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영남일보 노인호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원래 이 대구도 관통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 뭐 금세 다 소멸이 됐어요. 그래도 혹시 피해가 없었습니까? 네, 다행히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북 북동 산지와 울산 지역 등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오늘 오전 1시 반 전후해서 모두 해제됐고요. 예. 경북 영주와 예천 등에 내려졌던 강풍주의보도 이날 오전 4시 모두 해제됐습니다. 별다른 피해 없이 태풍이 지나간 이후 대구 영북은 또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대구, 청도, 경주 등 14개 시군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고요. 오후 2시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35.6도, 대구는 34.6도를 기록할 만큼 무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시 또 데프리카가 됐겠군요. 예. 네, 그렇게 자, 최근 대구에서는 어떤 이슈가 뜨겁습니까? 네,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환경 관련 법령을 어긴 경북 봉화의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영업 정지 처분이 그 결정이 다시 미뤄지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관할 지자체인 경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 관련 법령을 어긴 것과 관련해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한 후 청문 절차를 2차례나 연기하면서 소극적 행정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애초 내일 진행하기로 했던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관련 청문 절차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예. 저희가 이 뉴스 좀 알고 있어요. 지역 뉴스 브리핑에서 간혹 전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석포제련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이 내용을 좀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석포제련소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 낙동강 최상류에서 50년 가까이 아연대와 황산동 등을 생산한 업체인데요. 네. 지난 4월 17일에서 19일까지 환경부가 실시한 특별 지도 점검에서 폐수, 배출 시설 및 처리 시설의 부적정 운영, 우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 이용 등의 행위 등으로 6건의 물환경보전법 및 지하수법 위반 사항을 지적받았습니다. 예. 경북도는 환경부에 의해 따라서 지난 5월 폐수 관련 위반 2건에 대해서 약 4개월간의 조업을 정지할 것을 제련소 측에 사전 통지했습니다. 제련소가 유출한 폐수가 처리 시설을 거치지 않고 빗물 저장소로 흐를 수 있게 별도의 관을 설치한 사항에는 조업 정지 3개월을, 폐수 처리 시설에 흘러든 폐수가 넘칠 경우 별도 저장 탱크를 거쳐 빗물 저장소로 옮겨갈 수 있게 따로 관을 맞는 점에 대해서는 조업 정지 30일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네. 제련소 측은 적발 사항은 위법이 아니며 직접 자세히 소명하겠다면서 청문을 신청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 환경 관련 법령 이런저런 것들을 참 많이 위반했는데 그 청문 신청해 놓고서는 이걸 또 연기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환경오염 관련해서 이 석포제련소가 환경당국에 적발된 게 이전에도 또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2월에도 기준치를 넘어선 수질 오염 물질을 내보내다가 환경당국 등에 적발돼 가동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처음으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는데요. 당시 제련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 결정이 내려진 지 1년 4개월 만인 오는 14일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 조업정지 관련 청문 절차는 지난해 위법 사항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질 뒤에야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러니까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제 청문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 지금 경북도에서 앞서 이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제련소 관련한 일에 대해서 경북도의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북도는 지난 6월에 청문 절차를 이달로 미뤘는데 그걸 또다시 미룬 겁니다. 네. 그 이유는 제련소 측이 최근 법무법인 한 곳을 추가로 선임하면서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문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내부 논의를 거쳐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경북도의 입장입니다. 제련소 입장을 너무 많이 봐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말씀을 들어봐도. 그러면 이와는 별개로 이 지역 시민단체가 어제 이 영풍 그 석포 제련소를 또 대구지검에 고발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풍 속포재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영풍 속포재련소 공대위는 함께하는 법률 대응단은 환경부가 지난 4월 6가지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도 지하수법 위반에 대해서만 공화국이 고발 요청했다면서 정작 처벌이 더 무거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을 요청하지 않아 직접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래저래 경북도가 좀 미온적이다라는 지적인데 이 환경단체는 낙동강 오염을 이유로 이 재련소 아예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고 반면에 인근 주민들은 문 닫으면 안 된다 이 반대가 또 만만치 않다면서요. 네, 환경단체 등은 환경오염 법령을 수차례 어긴 것은 물론 세상이 변했는데 아직까지 청정 봉화 지역 1,300만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에 환경오염 공장이 가동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재련소 인근의 주민들은 폐쇄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2,200명 석포 주민들이 생계터전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산업 전반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적인 기본 소재를 생산하는 곳인 만큼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주민들의 생계는 물론 국내 제조업 자체가 불안해진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오는 14일에 나올 1차 그 행정심판 결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영남일보 노인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매주 수요일에는 전국의 맛을 찾아서 요리톡 조리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아주 고소하고 시원한 콩국수 얘기를 준비하셨어요. 네. 이 근본적인 것부터 생각하면 어떻게 콩을 갈아서 콩국 만들고 거기에 또 국수까지 말아서 먹을 생각을 했을까 싶거든요. 네네. 언제부터 우리가 먹기 시작했어요? 일단 우리가 평소에 거의 뭐 된장을 담건 두부를 만들건 하는 그때 쓰는 콩이 예. 원산지가 우리 한반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콩은 아주 오래전부터 먹어왔고 사실 이 콩국수를 만들 때 콩즙은 콩국은 두부를 만드는 거하고 거의 같은 음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콩을 불려서 이 콩을 삶아서 이걸 갈아서 두유와 콩비지를 분리한 다음에 이 두유 속에 녹아 있는 수용성 단백질을 간수를 넣어가지고 굳히면 두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두유와 이 비지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의 즙을 콩국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부를 보통 고려시대 때부터 두부를 만들어 먹어왔다라는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콩국수도 그때부터 드시지 않았을까. 고려 때부터? 예.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만 구체적인 기록은 언제부터 그래서 나왔어요? 이제 구체적인 기록은 네. 그 조선시대 때 이제 좀 보이는데 네, 어떤 내용들입니까? 사실 이제 그 조선시대 때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궁중 음식이나 방가 음식의 기록은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궁중이나 방가에서는 사실 여름에 콩국을 안 드시고 왜 그 맛있는 걸 시원한 걸 잣국수를 드셨습니다. 아이고 콩보다 더 귀한 잣을 갈아서. 잣을 갈아서 이제 콩국수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잣국수를 드셨고. 저는 잣죽은 많이 먹어봤습니다만 잣국수를 이렇게 잣을 갈아서 시원하게 먹을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 그 궁중 음식에서는 오히려 잣국수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잣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경기도 가평에 가면 이제 잣국수를 아주 드물게 좀 맛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콩국수는 서민들의 음식으로 많이 먹어왔고 그 기록으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보면 이제 실학자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이나 성호 이익 선생 같은 경우에 그 이익 선생의 성호 사설에 보면 좋은 곡식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은 귀하고 귀한 자들에게로 돌아가고 네. 가난한 백성이 얻어먹고 목숨을 잇는 것은 오직 이 콩뿐이다.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이 기록에도 보면 이 맷돌에 갈아서 이제 정액만 취해서 두부로 만들고 남은 찌꺼기도 얼마든지 많은데 끓여서 국을 만들면 구수한 맛이 먹음직하다. 그러니까 이때 콩국은 콩비지를 끓여서 드신 것 같아요. 네, 네. 두부를 만들고 남은 비지를 드신 것 같고 정약용 선생의 이제 다산문집에 보면 춘궁기를 당하여 뒤주가 비는 일이 갈수록 심해져서 콩국 마시는 걸로 만족해야 하니 참으로 옛사람들에게 부끄럽습니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때는 보면 이제 보릿고개를 콩국으로 넘겼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콩국은 정말 서민 친화적인 그런 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800년대 말로 오면 이 작자 미상이긴 해도 조선의 음식들을 집대성한 조리서인 시의 전서에 보면 이 콩국수 조리법이 나와 있는데 콩을 물에 불려 살짝 데쳐서 가는 체에 받쳐 소금으로 간을 맞춘 다음 밀국수를 말고 웃기를 밀국수와 같이 한다라고. 웃기가 뭡니까? 고명. 고명.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조리법을 보면 지금 우리가 먹는 콩국수하고 뭐 거의 뭐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레시피가 그대로 소개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여름에 콩국수를 많이 먹는 건 뭐 단순히 시원해서뿐만이 아니라 그 콩이라는 게 밭에서 나는 고기다. 맞습니다. 네. 단백질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여름에 원기 보충하기 위해서 먹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실 콩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40%에서 50%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이 밭에서 얻는 것 중에서는 가장 많은 단백질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도 20% 정도 있는데 이 지방이 이제 식물성 지방, 불포화 지방이기 때문에 몸에 이로운 지방이어가지고 이미 단백질과 지방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건강에 꼭 필요로 하는 필수 아미노산도 다량 함유하고 있어가지고 콩은 그 자체로 이렇게 콩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충분히 잘 먹는 것만으로도 완전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콩국수 같은 경우에는 콩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의 손실을 최소화해서 만드는 음식이기 때문에 여름을 나는데 아주 더할 나위 없는 음식이고 사실 또 여기 이제 밀국수를 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밀은 약간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위를 이제 가라앉혀주는 이런 역할도 하고 그래서 여름 음식으로는 이 콩국수만한 것이 있을까 싶고 그러네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예전 신문들 뭐 1930년대부터 쭉 90년대까지 이렇게 예전 신문들을 보면 여름 보양식으로 꼭 빠지지 않고 신문에서 소개했던 음식이 바로 콩국수였어요. 거기 얼음 동동 띄워서 많이들 드셨죠. 정리해보면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인 콩하고 또 성질이 차면서 열을 내려주는 밀, 그 조화가 아주 잘 맞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름에 최적화된 음식이 이제 콩국수인데 궁금한 게 이 콩국 만들 때 들어가는 콩 아무거나 다 되는 건 아니죠? 뭐 억지로 만든다 그러면 만들 수는 있겠는데 근데 이제 뭐 가끔 보면 또 이제 콩국에 좀 더 진한 맛을 위해서 막 견과류를 같이 섞어서 넣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콩국수 그랬을 때 대표적으로 쓰는 콩은 이제 대두, 서리태. 대두는 보통 우리가 매주 만드는 콩, 뭐 이런 건데 이제 색깔이 노래서 노란콩이라고도 하고 백태라고도 하는데 이걸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요즘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서리태. 그래서 겉이 검기 때문에 검은 콩인데 이걸 또 껍질을 벗기면 속은 또 녹색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속이 푸른색이라 그래서 속청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이 대두와 서리태는 둘 다 우리나라가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먹는데 많이들 드시는데 이제 요걸 따로따로 드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두만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서리태만 가지고도 만들기도 하고, 근데 색깔이 좀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다르고 드셔보시면 이 노란 콩으로 만든 것은 처음에는 뭔가 싶다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구수한 맛이 좀 올라오고 좀 길게 이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서리태는 첫 맛부터 이렇게 고소한 맛이 확 느껴집니다. 그 차이가 있군요. 그래서 요즘은 이 둘을 섞어서 이렇게 콩국수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더러 그 서리태 껍질째 같이 갈아서 먹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약간 거뭇거뭇한 색깔이 나고. 그래서 먹고 나면은 그 이를 좀 이렇게 봐야 돼요. 사이사이에 잘 끼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색깔 차이는 났지만 맛은 역시 다 구수하다. 처음 구수함을 느끼냐, 나중에 구수함을 느끼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콩국수에 이제 소금 간해서 먹는 경우가 있는데 뭐 어떤 가게에서는 이제
과일, 특히 토마토나 수박을 올리기도 하고 네. 오이를 썰어 넣기도 네. 하고. 예. 그 이제 고명들은 뭐 어떤 지역적인 차이라기보다는 그때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올리는데 네. 아무래도 오이나 토마토나 이런 수박 같은 것은 색깔 대비가 선명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 올렸고, 예전에 우리 조상들 같은 경우에는 잣국수 이런 거 끓였을 때는 고명으로 앵두를 올리기도 했어요. 앵두까지. 너무 이쁘게 나오겠죠. 그 시각적인 네, 그런 네. 효과를 노린 거군요. 그래서 색깔의 대비를 참 이렇게 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 간을 하는데 이제 주로 소금 간을 많이 하는데 그 호남 일부 지역에서는 설탕으로 간을 하는 경우가 좀 그래요? 있죠. 네. 그것도 좀 특별한 맛이겠네요.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소금으로 간을 해서 먹다가 네. 그 면과 국물이 아주 조금 남았을 때 설탕을 좀 넣어가지고 디저트 겸해서. 네, 디저트 겸해서 알겠습니다. 드시는 것도 그것도 좋은 두 가지 맛을 아이디어네요.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콩국수에 소면 말고 또 다른 걸 넣어서 먹는 지역도 있습니까? 제가 부산 출신이어가지고 네. 경상도에서는 소면보다는 우무라고 해가지고 왜 우뭇가사리. 네, 우뭇가사리를 이렇게 묵처럼 만들어가지고 네. 이걸 체에 맞춰서 누르면 이렇게 국수처럼 뽑아져 나오는데 이걸 말아가지고 그냥 후루룩 마셨습니다. 예. 그래서 경상도 쪽에서 콩국수 그러면 소면보다는 우무를 많이 넣고 그래서 한 끼의 끼니보다는 일종의 간식 혹은 네. 여름에 시원하게 마시는 음료수 이런 형태로 아하.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냥 후루룩 넘어가니까. 예. 근데 이제 의외로 콩국수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여름엔 콩국수 없이 못 살겠다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그 콩 특유의 비린내 때문에 또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예. 제 주변에도 이제 아직도 그런 분들, 성인이 됐는데도 콩국수가 우선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특유의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네, 비린 맛이 싫어서 나는 별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음식이라는 게 제가 보니까 처음에 어떤 음식을 접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오랫동안 그게 기억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좀 비리고 맛없는 콩국수를 드신 첫인상이 분들,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계속 그게 하시는데 요즘은 이렇게 콩국수 전문점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좀 맛은 콩의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은 다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 짧게 비릿한 맛 없애는 방법. 삶는 건데 결국 잘 삶아야 되는데 조금 덜 삶으면 그 풋내나 비릿한 맛이 나고 너무 과하게 삶으면 약간 군내가 나거든요. 근데 이건 참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그 분량에 따라서 화력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실패를 각오하시고 한 두어 번 해보시는데 그것도 좋죠. 귀찮으면 뭐 식당에서 콩국수 국물만 또 따로 팔죠. 따로 파는 곳이 많으니까요, 요즘은. 그렇게 활용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구의 맛을 찾아서 요리톡 조리톡 맛 칼럼니스트 박상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발 지나가라 9062님 청년 실업 제발 지나가라 말만 듣던 청년 실업 아리하는 아들 제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하시면서 모든 청년들 힘내라고 9062님 문자 주셨습니다. 커피 쿠폰 선물 드리면서 라디오 전국 일주 마치겠습니다. 이규현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7시 20분 청취자